누구 안경이지? 네? 아 품위가 없었어? 품위 이렇게 알겠어. 꿈이 생기셨어요. 맞아. 꿈이는 항상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자 합시다. 타원의 접선.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 풍선 이야기에서 나왔지. 타원할 차례들. 타원의 접선. 근데 이제 아까처럼 막 그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생겼지. 자 이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이 있어. 이 친구는 이제 y는 mx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진 거지. 기울기 m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조금 못생기긴 했는데 그냥 외워야 됩니다. 저거 안 쓰면 더 못생기겠어요. 저 외우기 훨씬 더 이득이야. 괜찮지? 그거 같이 생겼어요. 뭐? 도에몬은 원방에서 접선해서 A랑 B랑 같은 원방 똑같은 식이야 사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은 뭐냐면 접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지겠지. 이 공식이 매우 간단해. a 제곱분의 x1, x 더하기 b 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각점인데 요거는 문제 풀이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쌍곡선까지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할게. 쌍곡선의 작성. 쌍곡선의 방정식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랑 그 다음에 a 제곱분 뭐야? 2인데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도 이제 기울기 공식을 쓰게 되면 기울기 m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좀 색깔을 구별해서 써봅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루트 a 제곱 m 제곱 빼기 b 제곱이야. 근데 이 친구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이렇게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는 a 제곱 m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게 나와. 만약 저게 크지 않잖아. 그러면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게 음수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무리식이 그동안의 음수면 어떻게 돼?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아니잖아. 허수가 되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현실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 공식은 똑같아. a 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1 y는 뿔마 1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냥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접점 공식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x제곱은 무조건 x1 x로 바꿨으면 돼. y제곱 무조건 y1 y로 바꿨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조금 쉽게 외울 수 있어 사실은. 정민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x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그냥 공식은 x제곱 대신에 x1, x를 쓰고 y제곱 대신에 y1, y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똑같이 그렇게 사실 쓴 거지. 오케이. 저걸 유도하는 건 좀 힘든데 왜냐면 일반적인 2차 곡선에 대해서 다 성립하거든 저거는. 그러니까 전개가 되어 있다면 괄호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전개되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서 보통 그냥 팩트로만 받아서 넘어갑니다. 풀말도 똑같이 그런 풀말도 여기 해놨잖아. 풀말도 둘 다 괜찮아. 저거는 위에 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로 해야 되거든. 밑에 거는 그냥 풀말 한 번에 돼. 괜찮아? 여기서 세 번째 이제 고각점도 또 다시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강의 노트 몇 페이지예요? 강의 노트 29페이지랑 30페이지는 근데 쌤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일단 타원 접선 구하는 거는
이제 쌤이 거기 써놓은 증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해. 저게 이제 교과서에 써놓은 거를 그대로 써서 옮겨놓은 거거든. 근데 걔네들도 계산 생략을 거의 한 이게 계산 실제로는 한 10대여섯 줄 될 거야. 그걸 꼴랑 4줄 썼어. 생략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지. 진짜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혹시 필요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증명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63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63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보면 기울기가 주어진 타원의 접선 방정식이래. 그러면 이제 4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래? 문제에서 얼마인 접선을 원한대? 2인 접선을 원한다는 얘기가 맞지?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쓰려면은 이제 이 형태일 필요가 있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럼 a제곱이 1인 거고 b제곱이 4인 거지. 그때 이제 접선을 구하러 가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곱하기 m제곱 4가 되겠지. 그리고 b제곱 더하기 4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2x 얼마 2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이게 4번 문제였어.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페이지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5번 문제에서는 이제 x제곱 더하기 ay제곱은 9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 그러면 대입하면 왜 안 도와줘? 네? 어디 못한다. 승리가 5번 아, 자 어쨌든 그러면 1 더하기 4A는 9가 되어서 A가 얼마가 돼? A가 2가 되지.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9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점에서의 접선 얘가 접점인 거지 맞지? 근데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 아까 x1, x, y1, y 저 공식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지? 다 전개만 되어 있다면 다 성립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개되어 있는 상태야 안 되는 상태야? 되어 있는 상태잖아. 저기도 똑같이 x1, x 더하기 2, y1, y는 9라고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좀 곤란한 게 얘는 a 제곱과 b 제곱을 정확히 알아봐야 돼서 실수하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고쳐 이 꼴로 고쳐놓는 게 좋거든. 물론 혼자서 풀 때 4분의 4니까 1, 4분의 y제곱이니까 4 이렇게 체크해서 푸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쌤도 실수 많이 했어. 그래서 권장하는 건 요 기울기를 풀 때는 기왕이면 일반용으로 기본용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처럼 접점이 주어질 때 그냥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어쩜 선생님. 아 무섭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x1, x 얘가 마이너스 1이 x1인 거야. 이 친구가 x1인 거고 이 친구가 y1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x1,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1, y야. 2 곱하기 y는 9 이렇게 쓰면 얘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디를 지났는데? b, 3을 지났는데 그럼 대입하면 이제 b가 구해지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6번. 우리 곱합점은 풀이가 세 가지거든. 기울기 공식을 이용하거나, 두 번째는 접점 공식을 이용하거나, 세 번째는 한별씩. D는 0을 이용하거나. 자, 고마워. 자, 근데 우리가 이 6번 문제는 지금 주어진 게 곡선 밖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자꾸 보니까 풀이 과정 중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접선을 2개만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타원 밖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몇 개 그려질 것 같아요? 2개. 그림 삐꾸가 되면 어쨌든 2개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4개가 나와. 그럼 2개는 어떻게 해야 돼?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 하려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더라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 풀이도 보여줄 거거든. 4개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여줄게. 아. 자, 해봅시다 지금부터.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쌤은 사실 나는 별 생각이 없거든. 쌤은 이제 문제 풀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나오면 그걸 수습할 수 있단 말이야 사실은.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혹시나 만약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접점으로 푸는 게 제일 아까 포문선에서 그랬잖아. 접점이 안정적이긴 하다고. 좌표가 다 접점이 구해져버리기 때문에 접선이 무조건 한 개씩만 생기거든. 접점 하나 하면 접선 한 개라서 깔끔하게 구해져.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에서 4x 제곱 더하기 y 4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8의 그은 두 접선의 이제 y 절편의 합을 구하시려 나왔어. 양변을 8로 나누게 되면 2분의 x 제곱 더하기 8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하자고 시작할게. 이제 y는 뭐지? 우리가 기울기 공식으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m인 접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정민아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지. 지금 이 1,6이라는 게 이 직선 접선이 지나야 되는 점이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맞지? 대입을 합시다. 6는 x가 1이니까 뿔마 루트 2m 제곱 더하기 8이 되고 나는 이걸 만족하는 기울기 m을 찾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항에서 제곱하는 게 좋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m 더하기 6는 뿔마 루트 2m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제곱을 할게. 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6는 2m 제곱 더하기 8이 나올 거고, 그럼 이항하면 m 제곱 더하기 12m 마이너스 28은 제로가 나와. 결국 m의 값이 마이너스 14 아니네. 맞지? 마이너스 14 또는 2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 14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봐. m이 마이너스 14이 접선은 y는 마이너스 14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6에다 2 곱하면 392거든. 거기다 8 더하면 400이야. 그럼 결국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가? 2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접선이 지금 몇 개 나와버렸어? 4개 나와버렸어. 근데 당연히 아까 그림을 그려봤다시피 몇 개 나와야 돼? 2개. 2개 나와야 돼. 그럼 이제 2개는 잘못 나온 거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연산을 했지? 제곱을 했잖아, 맞지? 제곱을 하면 이제 이상한 게 생긴다고 했었잖아.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삐꾸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1, 여기가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가 2루트인데 1은 루트 2보다 좀 더 왼쪽에 있을 거고 6은 2루트보다 크니까 한 이쯤 있다고 하자. 그럼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약간 삐뚤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길이가 마이너스 14인 거고 이 친구 길이가 플러스 2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y절편은 양수야, 무수야? 양수. 여기가 2인 거야. 기울기 2짜리 접선에서의 그러니까 2가 아니고 4군요죠. 여기가 4인 거야. 요 직선에서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삐뚤게 그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쭉 올라가서 이쯤에 접점이 20인 거예요. 여기 20. 괜찮지? 그래서 여기도 누구야? 여기도 사실 이제 플러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은 여기 우리 계산할 때 아까 제곱을 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1,6을 넣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을 넣었다고 쳐봐.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 될 거거든. 넣으면 요 식이 뭐로 바뀌냐면 m-6으로 바뀌어. 근데 어차피 m-6을 제곱해도 어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원점 대칭이동한 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뭐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 접선은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져서 이 친구가 여기 절편이 그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결국은 저거까지 같이 구해져 버리는 거야. 저걸 내가 그림을 그려서 걸러내도 좋을 것 같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좀 많이 불편하다 싶으면 접점 좌표를 가지고 하면 접점이 이 점 좌표랑 이 점 좌표는 두 개가 딱 구해질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접선 구해서 끝내는 것도 방법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도 할 겁니다. 해봅시다. 다음은 근데 이제 해보면 선생님이 왜 접점을 꺼리는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해봅시다. 접점을 x1, y1으로 하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접점을 주어졌으니까 공식을 쓸게. 이 상태 그대로 공식 써도 된다고 했잖아, 맞지? 4x1, x 더하기 y1, y는 8이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서 4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8이라는 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1,6을 지났다는 정보가 하나 또 있거든. 그래서 x1, y6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4x1 더하기 6y1는 8이라는 식이 또 하나 생겼어. 그럼 이 친구랑 연립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양을 2로 나누게 되면 2x1는 4-3y1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 맞지? 근데 2x1을 제곱하면 요거 제곱이 되잖아, 맞지? 이 상태로 그대로 넣읍시다. 그러면 제곱해야 되니까 16-4, 3, 12, 24y1 더하기 9y1의 제곱은 9y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8 이렇게 돼. 그럼 10y1 제곱 마이너스 24y1 더하기 8는 0 이렇게 되겠지. 5y1 제곱 마이너스 12y1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된 거야. 그럼 1, 5가 되고 2, 2가 되어서 y1이 2 또는 5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지? x1은 해봅시다. 여기 이제 y1이 2였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안 돼. 1차 시기에 대입해야 이제 값이 유일하게 정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y1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1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어. 여기다 5분의 1을 대입하면 5분의 6이잖아? 그러면 5분의 20에서 5분의 6을 빼면 5분의 13? 5분의 7이 되겠다. 자, 원모아 계산을 쓰면 약간 불안해서 한 번 더 할게. 마이너스 5분의 6, 4 마이너스 5분의 6은 2x1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2가 되고 3이 돼. 5분의 7이 되는 거야. x1이 5분의 7이야. 아, 괜찮게 했군요.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찾는 거지? 점을 찾는 거야. 그럼 이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이 완성. 오케이. 그래서 이제 x1에 마이너스 y1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y가 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가 하나 나올 거고, 이번에 5분의 7, 5분의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 곱하기 5분의 7 x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y는 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누고 5를 곱할게. 그러면 2, 7이 14x 더하기 이제 2로 나누고 5를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y가 되겠네. 이거는 4, 5, 20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여기 구했던 아까 이 직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4x 더하기 20과 y는 2x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대동소이한가? 또 찍겠지냐? 특별히? 어쨌든 쌤은 사실 접점 계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분수 계산이나 숫자가 지금은 근데 진짜 문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숫자가 이쁘게 나오도록,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선호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타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완전성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삼국선까지 같이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살아있어? 네. 예. 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거든. 저기 그 좌변 우변이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1이면 접선이 존재하려면 a 제곱 m 제곱이 b 제곱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 저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접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는 호수가 돼버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저게 양수여야지만 접선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정민이 혹시 질문 있어?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편의상 A랑 B랑 모두 양수라고 하자. 모두 양수라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m 제곱이 a 제곱분의 b 제곱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거나 또는 m이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서영아, 네? 이 값과 이 값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쌍곡선에서? 양수. 뜰방 그 그 중근선 기울기. 정근선의 기울기야. 아, 맞았어? 네. 오케이. 정민이는 왜 낯선 표정이지요? 숙제를 더 했나요? 지금 못 끄겠네? 자, 봅시다. 가족 약속. 가족 약속. 쌤도 집에서 쌤 어머니가 딱 부탁 막 해놓고 기다리실 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 말. 진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쌤이 나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그러실 리가 없잖아. 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는데. 쌤이 찾아가는데 안 가가지고. 아니야, 그렇지 않던데. 왜 내가 뻘말했다 이게 먼저. 어쨌든 합시다.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는 이렇게. 이렇게 봅시다. 자, y는 a분의 bx. 자,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점근선 이렇게 그려놨다고 합시다. 지금 근데 우변이 뭐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1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지금 요 말의 의미는 저 접선이 점근선보다 가파르다는 얘기야, 완만하다는 얘기야? 줄 양수를 대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가파르. 가파르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해하고 있어, 하면? 봐봐. 만약 완만하다. 즉, 이 친구 길이가 이 정도니까 만약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직선이 이 쌍곡선과 접할 수 있을까? 접하게 그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없어요. 안 돼, 안 돼. 그 말이 사실은 얘가 음수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작아버리는 케이스잖아. M이 A분의 B보다 작은 케이스를 그린 거잖아, 지금. 그럼 접선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접선을 쓰려면 이게 1일 때 얘는 양수해야 돼, 무조건. 괜찮지? 쌤이 거기 개념 정리해 놓은 곳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놨거든. 쌤은 아니까 그냥 저게 이제 항상 그 1일 때는 저 친구가 양수가 되어서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일 때 저 친구 음수가 되어서 이제 반대로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냥 따로따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쌤이 지금 한 것처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 켤레 쌍곡선이라는 얘기를 쌤이 지난 시간에 가볍게 했었거든. 요렇게 같은 점근선을 가진 이제 쌍곡선을 그렸다고 쳐봐요. 그럼 이 친구, 이 분홍색 그래프는 요 흰색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샥 내려오면 여기 접할 수 있겠지, 맞지? 또 내려오면 여기 접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때야 돼? 오히려 m이 a분의 b보다 작아야지만 접선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접선을 가지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저렇게 식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정민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7번, 8번, 9번까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풀고 잠깐 우리 공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7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곡선에서는 이렇게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기울기 공식은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직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y는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빼기 b제곱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2x 얼마 루트 7이 문제에서 요구한 접선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냥 공식 대입한 것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친구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이 4, 2를 지날 때 이 문제가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
직선이 4,1을 지나. 사실은 이제 곡선 밖의 점이 점 4,2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A, B래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오히려 문제를 내버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접점이 주어질 때의 기본 패턴은 아니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럼 공식을 여기서 어떻게 되지? 4분의 x1x 그 다음에 y1y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4,1을 지난다. 그러면 a 빼기 2b가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a, b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성립하겠지. 그래서 접선이 아니라 접점 곡선 위의 점이 되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을 연립해서 AB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이 문제는 숫자가 좀 예뻐서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빼기 4B제곱은 4가 돼. 그러면 A 빼기 2B 곱하기 A 더하기 2B가 4가 되어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여기는 4가 되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A 더하기 2B가 4라서 이 친구랑 연립하게 되면 둘이 다음에 2A가 오라서 A가 2분의 5가 될 거고 둘이 빼게 되면 4B가 3이라서 B는 4분의 3이 될 거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그냥 4,2에서 그 접선에 접점을 구하라 이런 얘기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실. 조금 애매해. 자, 그 다음에 자, 9번 봅시다. 9번. 9번을 보게 되면 9번은 그냥 점으로 풀게. 이제 사실 그 9번처럼 지금 곡선 밖의 점의 x좌표가 지금 y좌표가 뭐인 상태야? 여기지. 저렇게 x좌표가 0이거나 y좌표가 0이 되게 되면 그 접점의 좌표가 바로 구해져버리거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접점 쓰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9번을 보게 되면 9번 문제에서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다시 곡선 밖의 점의 x좌표나 y좌표가 0이 되게 되면 접점의 좌표를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접점 공식이 충분히 괜찮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거지. 해봅시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1. 이 친구의 극은 두 접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시간 왜 이렇게 잘 가지? 자, 여튼 해봅시다. 양변에 이제 4를 곱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접점을 잡아야 되지. 접점을 이번에는 A, B라고 하자. 접점 아닌가? 아무튼 x1, y1 합시다. 헷갈리긴 할 것 같아. 그러면 2분의 x1x 마이너스 4분의 y1, y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직선이 누굴 지난다고? 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럼 뭐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4분의 제로는 1인 거야. 그러니까 x1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해서 2분의 4 빼기 4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4분의 y제곱은 1. 다시 말해서 y제곱은 4가 돼. 그럼 결국 저쪽에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y좌표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괜찮니? 이제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 여기 구한 이 식에다가 x1 대신에 마이너스 1, y1 대신에 2를 대입하거나 y1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전부 다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경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지.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쌍곡선까지 대표 문제들은 다 봤거든. 그래서 지금 쌤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 62페이지랑 그다음 71페이지 61페이지 71페이지를 한번 풀어봅시다. 62페이지 71페이지 71페이지 응? 이면지 이제 진짜 다 떨어졌어.
과목 겁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식이 뭐야? 맞아 알았어요. 도구박 해야 돼 다음부터. 그 시험관계상 선생님이 진도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나간 것 거라고 난 맞춰야 왜 돼. 이렇게 빨리 뭐 아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나가? 18분은 그러니까 선생님 직선과의 관계도 하셨다면서요 아빠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니 선생님 여기 수업이 살짝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거기 10시 전까지 시작해요. 아닌데 거기도 오늘 다 늦게 왔어. 오늘 10시 1분에 한 명 있었어. 그건 제가 맞춰볼게요. 준서. 맞아. 아 진짜. 그리고 진짜 졸리네. 이강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왔어요. 아 연진이 오고 그다음에 막 애들 그 누구냐 지우랑 수라랑 같이 10시부터 왔었어. 과학에서 안 줄 수가 없어. 자, 그 31쪽 갑니다. 31쪽. 31쪽에 보게 되면 아까 쌤이 이제 우리가 기하적 성질 4월에 통로선의 기하적 성질을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수직 접선.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위에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저 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인 원 위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면 이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루트 a 제곱 뭐 원이 면이 삐꾸야. 어쨌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위에 이제 반지름인 원을 그리게 되면 원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좀 그립시다.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 아니야.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니?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우리는 이 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인 접선은 둘이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일 거 아니었지? 그러면 저 두 접선을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점의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왔지. 저기 m 자리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밑에 거는 m 자리 뭘 집어넣겠다고? 마이너스 m분의 1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m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저 둘을 연립할 거거든. 그러려면 이제 소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mx를 넘겨서 mx 마이너스 m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양변에 그 m을 곱할 거거든. 그러면서 이항을 할 겁니다. 그럼 mx 더하기 아니지 x 더하기 my가 되겠지. x 더하기 m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m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양변에 m을 곱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부호는 저기 m이 양수 능수는 간에 이제 절대값 씌우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라서 어차피 똑같이 저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근화한 m 제곱이 들어 여기 m을 곱하면 m 루트 m 제곱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고쳐서 괜찮냐면 얘를 m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루트 m 제곱으로 쓰면 되고 m이 양수라면 그냥 루트 m 제곱으로 쓰면 된단 말이야. 자, 어차피 앞에 뭐가 있었어? 뿔마가 있었잖아. 맞불이를 곱하면 맞불이 되는 거지. 맞불이나 뿔마랑 차이가 없어 사실은. 서로 비교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둘을 양변 제곱해서 더할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m제곱 x제곱 여기서 x제곱 그래서 m제곱 더하기 1x제곱 이렇게 나온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 m제곱 더하기 1y제곱이 나온다. 그리고 우변도 m제곱 더하기 1a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m제곱 더하기 1b제곱이 나와. 그럼 뭐야? 전부 다 뭐가 곱해져 있어? 양수인 m제곱 더하기 1이 곱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날려도 괜찮아. 그러면 요 식이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저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이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저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가 반지름인 원위의 점이더라라는 얘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쪽 갑시다. 34쪽. 자, 34쪽 강의노트 34쪽에 이제 4원의 적선의 정비라고 해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을 때, 타원이 그려져 있을 때 이게 f 프라임 f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접점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 항상 b제곱이 나와. 항상.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점짓고 써가지고 곱하면 이쁘게 정리가 돼. 그래서 이건 그냥 시험 때 그냥 외워서 쓰고 싶으면 써도 괜찮다 정도인 거죠.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있는 고성질은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물론 쌤 기준으로 여기 이제 f 프라임이 있고 여기 f가 있으면 여기 위에 점 P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샥 그릴 거거든.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이 각의 이등분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샥 그리게 되면 요 직선이 반드시 접선이래. 타원에. 이게 결론이거든.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거 설명은 사실 쌤이 이제 간단히 준비했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각의 지금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F에서 여기다 빛을 이렇게 빡 쏘잖아, 요렇게. 그럼 빛이 이 빛의 거울에 반사되어서 혹은 이 직선에 반사되어서 이 초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윤성이 나중에 가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초점 자리에. 그래서 조용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사람이 있을 거거든. 여기한테 싹 들려. 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리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다 그러니까 이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거든. 어디에 있냐면 백악관에 있어.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도 그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잖아. 가보셨어요? 맞아. 일급 비밀이어서. 디자인 플라자. 모르겠어.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성 세인트폴 대성당인가? 그치. 하여튼 거기도 있어. 왜 거기는 외형만 동그란 거 아니야? 약간 그 간지잖아. 아니 내부도 동그란. 대학관에서 1급 비밀 말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들린데 그래서 이
그 뭐지 어디더라 성세인트 성당인가 거기는 이름이 그거야. 속삭이는 자의 홀 혹은 고백하는 자의 홀이야. 이름. 신기하다.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고해성사하면은 아 이렇게 하나도 안 지워져 모습 이렇게 들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뭐지? 다른 위치에 있는 데마다 잘 들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요. 상대적으로 훨씬. 오, 대박. 그래서 이제 완전 신기해. 그렇다고 하더라고. 쌤도 가보지 못했어. 듣기만 해. 근데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대박. 교과서 그 단원 첫 페이지가 그 아. 성당인 그런 책도 있어. 그 정도는 이제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쌤 전공으로 말하자면 현대 암호가 저런 타원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키와 이 키가 있으면 열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초점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안 열려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허블 망원경은 이야기했었잖아, 그거는 이제 타원과 쌍곡선 가지고 공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빛을 보낼 수 있다잖아,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수행 평가할 때는 그럴 때 쓰긴 쓰더라고 학생들이. 자, 여튼 이야기 요거는 약간 사이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문제 딱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그냥 3개 연속 3개 풀 거야. 150면 150, 158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타원에 하는 거. 쌍곡선은 오늘 거기까지 안 나가. 130. 3, 4, 5 할 겁니다. 아. 130은 뭔데? 그냥 평가원 기출이길래 그냥. 아 이거는 숙제가 저 넓이 최대값은 평행접선 찾으면 끝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삼각형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사이의 점에 대해서 넓이 최대되는 거 찾으라면 보통 어떻게 해? 그냥 이제 얘랑 평행 접선 찾아서 이 접점 찾으면 그냥 이 삼각형 넓이가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개념은 그냥 연장선입니다. 평행 접선 찾으라는 얘기야, 선분이랑. 자, 133 봅시다. 133은 뭐지? 방금 우리가 한 거 저거지, 수직 접선. 그래서 답은 저걸 6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3 더하기 6 위의 점이면 돼. 그러면 k, 3이 제곱 위의 점이니까 k제곱 더하기 9는 9가 되어서 k는 제로가 된다는 걸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니? 사실 이 문제는 만약 혹시 소수로 나오면 이제 원래는 우리 그 타원에서 뭐냐 그 접점 공식 아니 기울기 공식이 있었잖아, 아직.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이었으니까 3m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쓰고 요 k, 3을 대입한 다음에 저기가 이제 m이 미지수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두 분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풀면 그냥 똑같이 k가 0 나와.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갈게. 134 갑시다. 134는 이제 16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 이제 p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접선을 그렸더니 x축과 y축이 만나는 접점을 각각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할 때 O의 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켜놨어.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런 거잖아. 상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어딘가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리겠대. 그럼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x축과의 교점이 생기고 y축과의 교점이 생기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 삼각형의 넓이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접점 공식을 쓸 건지 접선 공식을 쓸 건지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굳이 위의 점 P라는 이제 단어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산술계로 넘어가서 식이 예뻐야 이쁘게 풀리거든. 그래서 요 모양을 살릴 수 있는 식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접선 공식을 억지로 y는 mx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요 형태 그 자체가 더 좋아. 그러려면 이제 접점을 가지고 미수를 잡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를 x1, y1으로 할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16분의 x1 x 더하기 4분의 y1 y는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괜찮지? x 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x에 y에 0을 넣으면 되니까 x1은 16분 아니지 x 절편이니까 x는 x1분의 16이 될 거야.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x1분의 16,0가 될 거란 거지.
같은 방식으로 B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X 0을 넣으면 되니까 Y는 Y1분의 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0, Y1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결국 넓이는 어떻게 돼? 넓이는. 근데 사실 X1, Y1이 꼭 1, 4분면의 점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쓰자면 2분의 1 곱하기 Y1분의 4 곱하기 X1분의 16 이렇게 쓰긴 해야 돼. 절대값 씌우고. 괜찮지? 근데 이제 절대값 해도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 x1, y1 분의 32가 넓이 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얻어야 되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친구의 최대값을 찾기를 원하거든.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데? 최소가 되면 되지 맞지? 근데 위에 점 p라고 했으면 이거 대입해도 성립하거든. 그러면 16분의 x1 제곱 더하기 4분의 y1 제곱은 1에 대하여 이 친구의 이 분모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산수기야. 여기다 산수기야 쓰면 어떻게 돼? 2루트 16분의 x1 제곱 곱하기 4분의 y1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절대값 이거 그 16도 제곱이고 4도 제곱이고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씌우고 그냥 풀면 되거든.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x1 y1 이렇게. 지금 이 친구 누구보다 작가 같다고? 1보다 작가 같다. 그러면 요 2랑 어차피 양수니까 약분해도 되고 그러면 4보다 절대값 x1, y1이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이 친구 최대값이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 8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원입니다. 135번. 오, 불가능한 시간이군요. 근데 1시 안 남았네. 너무 좋아. 2분 남았다. 뭐 7시 넘게 한다던가. 다음부터 1교시에 좀 적게 해야 되겠어. 첫 번째 타임에서. 맞지? 항상 못 봐도 되잖아. 그니까. 뒤에 시간 애들한테 미안해 사실은. 근데 그 앞에 수업할 때는 막 부족하지 않지 않아요? 그니까 막 바쁘게 하진 않았거든. 삽질도 많이 했고. 오히려 앞에는 더 빨리 끝내주시지 않았어요? 다음 거 앞에 가야겠다. 다 앞에 가야겠다. 근데 저번 주에 10분 빨리 끝났어. 저희 10분 늦게 끝내서. 쌤 저번에 항상 55분에 끝내줄게 해줬고 항상.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두 번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한 것 같아. 아, 이 정도로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거 이런 느낌. 그래서 항상 55분에 끝내준다고 항상 10분에 끝내주시는. 없었던 일이 아니라. 아 근데 쌤 진짜 50분에 끝내고 싶어. 근데 밥도 먹어야 되고. 뭐 50분에 끝내도 사실 샌드위치 한 종 먹을 시간밖에 없는데. 끝내줄 때는 아, 그렇지. 자 봅시다. 문제에서 두 점 F와 F'을 초점을 하는 타원이 있대. 위에 점 2,3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점 F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 점 F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 그래. 평행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3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하지. Q라고 하지. 여기가 L인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F'Q와 L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지. F'Q. F'Q와 L이 만나는 점, 이 점을 R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 X절편을 S라고 하지. 자, 그때 삼각형 SRF의 둘레의 길을 구하시면 나왔어. SRF? SRF? SRF 프라임의 둘레의 길을 구하. 이 친구 둘레의 길을 구하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일단 해봅시다. 일단 점선을 구해야 될 것 같아. S는 찾아야 되거든 사실. 16분의 X1X. 그 다음에 Y1Y 3Y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맞게 썼나? 식을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아. 맞지? 여기가 10인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섞어 써버렸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8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거든. 이거 이제 그냥 절편 공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S가 8,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이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이 F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 구해서 Q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F'Q 지나는 직선 찾아서 이 직선과 교점 찾아서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는 거 너무 험난하다, 맞지? 그거는 이제 아닌 거야. 우리가 타원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합이 일정하다잖아. 결국은 나는 사실은 이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아까? 평행하니까 결국 뭐가 무슨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닮은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저걸로 불러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학원의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장축의 길이 8이지.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8이 되는 거야. 맞지? 요 길이는 얼마일 것 같아? 그럼 초점은 누구야? 2,0이잖아. 맞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 4. 아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 Q F 프라임 F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 10이야 12.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그럼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얼마가 될까?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가 요 길이가 4잖아? 요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8. 10.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 6 더하기 4. 10. 10이 되겠지 10. 여기가 10이야. 그럼 닮은 비가 얼마야? 닮은 비가? 네. 2대5 맞지? 그러면 뭐라고 써도 괜찮아? 5분의 2라고 써도 괜찮지? 아 5분의 2? 이거 좀 그런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작은 거가 주어졌을 때 큰 걸 만든 거니까 그냥 12대 네모는 2대5라고 쓰자. 오케이? 몇 배 되었지? 그럼 얘도 몇 배 돼야 돼? 6배. 이렇게 괜찮니? 물론 이제 그냥 5분의 1을 곱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치? 2분의 5를 곱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걸 기준으로 큰 걸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쌤이 앞반도 그 상곡선 위에 점까지 74쪽까지 진도를 나갔었거든. 그래서 그냥 얼추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린 거예요? 아니 74쪽까지 맞춰졌다. 아. 이제 그 걔네들은 그걸 안 주긴 했는데 뭐지? 일이 있어요? 아니 풀 시간을 안 줬어. 그래? 연습을 좀 시키면 그치 그것도 작용하지. 그것도 한 20분 15분 정도 줬어. 근데 안 줬어 사실 안 좋아. 그러니까 공식이 X되고 선에 X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 RPM 한 페이지 하고 여기 안 돼요. 와 이게 진짜 다 풀어줘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저 꺼줘야 되는데. 제가